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알아보고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식물의 구성 단계와 동물의 구성 단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생물은 크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식물은 비슷한 조직끼리 모아서 조직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물의 구성 단계는 비슷한 기관끼리 모은 기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혈액의 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 마지막으로 노폐물의 배설을 담당하는 배설계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는 다양한 음식물이 있습니다. 햄버거도 있고, 감자튀김도 있고, 오레오 초코칩도 있고, 우유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유가 들어있는 용기에는 오른쪽과 같이 영양 성분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특히 이런 이 세 가지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도 몸의 농도를 유지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음식물에 포함된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는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영양소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우리 몸에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얻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음식물마다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영양소의 종류와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비타민, 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탄수화물 순으로 체내 구성 비율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중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보고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부영양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3대 영양소를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3대 영양소는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대 영양소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이나 감자, 옥수수 등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1g에 4kcal 정도 발생합니다. 몸의 구성성분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옆에 도표를 보았을 때 우리 몸의 구성 비율이 1% 정도로 섭취량에 비해서는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탄수화물의 종류는 광합성을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포도당, 엿당, 설탕, 녹말 등이 있고요. 크기는 녹말이 제일 크고 엿당, 설탕이 그 다음으로 작고 제일 작은 거는 포도당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두 번째로 단백질은 살코기나 생선, 콩, 두부 등에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도 역시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1g당 4kcal가 사용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됩니다. 즉 세포나 근육 등을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이용되는 것이지요. 또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으로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특히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살코기,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이 있습니다. 편식을 하지 말고 잘 먹어야 되겠죠.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는 많은 열량을 내는데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지방이 고에너지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피부 아래에 저장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이 많긴 하지만 음식물을 과다 섭취하면 지방이 많이 쌓여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방을 태우는 것인데 백색 지방이 쌓이면 피하 지방이 되고 뱃살이나 팔뚝살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갈색 지방이라는 것도 있는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백색 지방을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네요.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땅콩, 깨, 참기름, 버터 등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서 꼭 맛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영양소를 공부해 볼 텐데요. 무기염류, 바이타민, 보통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물이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를 부영양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염류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기염류는 칼슘, 인, 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뼈와 이를 구성하고 있고요. 철 같은 경우는 혈액 속의 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우유, 버섯, 멸치, 치즈, 견과류, 해조류, 특히 다시마 같은 것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이타민은 A, B, C, D, E, K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되고요. 섭취량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타민C의 결핍을 예를 들어보면 머리카락이 갈라지거나 코피가 나거나 관절 통증이나 위장장애, 상처가 잘 안 낫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인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해야지 이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비타민 A를 잘 섭취하면 야맹증을 예방할 수 있고 비타민 B를 잘 섭취하면 근육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요. 비타민 E를 잘 섭취하면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비타민 D를 잘 섭취하면 뼈의 형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잘 먹으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강화시키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K를 잘 먹게 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비타민을 꾸준히 잘 섭취해야지 우리가 몸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우리 몸의 약 60%에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있고요. 체온을 조절합니다. 8단원에서 배우겠지만 물의 비율이 약 1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체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주로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이용되는 영양소는 어떤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은 단백질이죠. 주로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는 단백질로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영양소 검출 용액을 이용해서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탄수화물은 녹말과 포도당이 있습니다. 녹말 같은 경우는 아이오딘 반응을 이용해서 검출할 수 있습니다. 녹말과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반응하면은 청람색을 띠게 됩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인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포도당과 베네딕트 용액이 반응하면은 황적색을 띠게 됩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가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가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황적색을 띠지 않고요. 가열 과정을 거쳐야지만 황적색을 띠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건데 뷰렛 반응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백질과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고리 이가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보라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검출하려면 수단3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방은 수단3 용액에 착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선홍색을 띠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반응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볼 텐데요. 제가 블랙핑크 지수와 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뷰가 보이는 곳에서 블랙핑크 지수랑 3시에 선약을 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은 나는 포메라니안 강아지와 황급히 가보았더니 지수가 약속 시간에 늦은 걸 화내면서 녹은 아이스크림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쁜 놈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외우면 재미있게 외울 수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스토리텔링으로 앞에 방법으로 외우셔도 되고 앞글자를 따서요. 단백질, 뷰렛 반응, 보라색이라고 해서 단뷰보, 그리고 지방, 수단3 반응, 선홍색이라고 해서요. 지수삼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포도당, 베네딕트 반응, 황적색, 가열 반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포배황가, 그리고 녹말, 아이오딘 반응, 첨랑색이라고 해서 노가청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좋은 친구들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외우시고요. 앞글자를 따서 외우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외워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죠. 영양소라고 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영양소란 몸을 땡땡하고 땡땡을 제공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포도당과 어떤 용액을 반응하면 황적색을 띈다? 그렇죠. 포배황가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하면은 황적색을 띠고요. 가열 반응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했는데요. 땡땡, 단백질, 지방이 있다. 그렇죠. 탄수화물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물마다 영양소가 들어있는 종류와 양이 다르죠. 그리고 영양소마다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양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무기염류는 뼈, 혈액 등을 구성한다. 맞는 말이죠. 뭐 칼슘이라든지 철 이런 것들이 뼈와 혈액을 구성하는 거고요.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은 다양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단백질은 뷰렛 용액에 반응한다. 단뷰보. 단백질은 뷰렛 반응을 일으켜서 보라색을 띠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마지막. 자, 녹말은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하여 검출한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녹아청이죠.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을 일으키면은 청람색을 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어떤 거를 검출할 때 쓰이는 거예요? 포도당이죠. 포배, 황가.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켜서 황적색을 띠게 되고 가열 반응을 꼭 해줘야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동물의 기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부터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